안녕하세요, 도화지입니다. 오늘은 기초수업 마지막 형태잡기입니다. 그동안 기초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지금까지 선연습들을 많이 했죠. 선연습을 왜 했냐 하면 소묘를 잘 그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형태를 잡을 때 직선으로 형태를 잡아야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였어요. 형태 수업을 끝낸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수업과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 형태의 종류와 그리는 방식들을 알려드리고 그림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형태의 종류와 그리는 방식들을 알려드리고 그림을 시작할게요. 형태의 종류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류를 한 것이지 딱 규정된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연, 동물, 사람, 그리고 자연에서는 풍경, 식물, 동물은 털이 없는 동물과 털이 있는 동물, 그리고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여기서 똑같이 그리기가 어려운 건 어떤 걸까요? 사람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리는 건 여기 있는 모두 다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왜 했냐 싶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형태 잡기가 쉽다, 어렵다의 기준을 똑같이 그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그리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닮았다고 생각하게끔 그리기가 어려운 것을 사람들은 형태 잡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풍경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뭐 자연물에서 풀, 나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그리려고 하면 엄청 힘들겠죠.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털 때문에 그리기가 힘들겠죠. 근데 사람들은 왜 사람을 제일 그리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풍경은 많이 변하죠. 계절도 있고 밤낮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구름이 있고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뭐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 뭔가 허전한데 산 하나 더 그릴까? 아니면 이쪽이 너무 낮으니까 조금 더 높게 그릴까? 이렇게 바꿔서 그려도 사람들은 똑같이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풍경 같은 경우는 변수가 워낙 많고 그거에 다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태 잡기가 비교적 쉽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난이도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연이 제일 쉽고 동물이 중간, 그리고 사람이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물은 왜 풍경보다 조금 더 어렵냐 하면, 풍경은 뭐 구름을 빼도 되고 산을 빼도 되고 나무를 빼도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꽃과 줄기 그리고 잎이 있다고 했을 때 수술 부분이 없다던가 꽃잎이 없다던가 줄기가 없다던가 이런 게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갖춰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도 쉬운 이유는 뭐냐면, 뭐 꽃잎들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줄기가 조금 더 길고 짧고 두껍고 잎이 하나 더 있고 두 개 더 있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풍경보다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쉬운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 내가 갈색 푸들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네 강아지가 갈색 푸들이에요. 봤을 때 처음에 뭘 물어볼까요? 암컷이야, 수컷이야, 몇 살이야? 이런 걸 물어보겠죠. 똑같은 종을 키우고 있는 사람도 그 강아지를 봤을 때 암컷인지 수컷인지 나이 같은 거를 알 수가 없죠. 동물 같은 경우는 상징성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그린다 라고 하면은 귀가 크고 코가 긴, 그리고 발이 두꺼운 이런 형태를 잡게 되면 사람들은 아, 코끼리구나 라고 하겠죠. 근데 이 코끼리가 뭐 인도 코끼리인지 아프리카 코끼리인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 없겠죠. 동물들은 상징성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쉽고요. 그리고 식물보다는 조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식물들은 제각기 크기를 다 조정을 해도 상관없었죠. 근데 동물은 앞다리끼리 두께가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한쪽 귀는 큰데 한쪽 귀는 작다던가 이런 식으로 크기 변화가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갖춰줘야 될 규칙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보다는 어렵고 한 중간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털이 없고 입구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자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자 털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털들 같은 경우는 형태 잡기가 약간 까다롭겠죠. 털 안쪽을 잡아야 될지 바깥쪽을 잡아야 될지. 그래서 털이 없는 코끼리나 뱀이나 뭐 그런 동물들이 조금 더 그리기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사람이 어려운 이유. 일단 모르는 사람은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는 사람은 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아니면 연예인, 내가 얼굴을 봤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 같은 경우는 동물이랑 또 다르죠.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 사이를 조금 더 멀게 한다던가 아니면 눈썹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눈 쪽에 가까이 너무 붙인다던가 그러면 엄청 이상해지겠죠. 그리고 아까 동물 말했을 때 친구네 집 푸드를 봤을 때 암컷이야 수컷이야 이런 걸 물어보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 동생 보고 야 쟤는 남동생이니 여동생이니 라고 물어보지 않죠.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종도 구분이 가능하죠. 황인종, 백인, 흑인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의 대명사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줘야 그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쉽냐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옆모습 그렸을 때 콧대를 조금 더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코를 가진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의 오차만 있어도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형수술을 한다고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을 이렇게 키우고 눈동자를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죠. 앞뒤로 성형수술 조금씩 이렇게 해서 눈이 조금 더 커지고 렌즈 같은 걸 껴서 눈동자가 조금 더 커지는데 사람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형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그리고 풍경을 그릴 때, 동물을 그릴 때, 식물을 그릴 때, 사람을 그릴 때 방식 조금씩 달라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서 그리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거에 맞춰도 다 그릴 수 있을 형태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 방법이 어떤 거냐면,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해가 쉬운 거지 그리기가 쉬운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는 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처음 하더라도 누구나 어려운 형태들도 다 잡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형태를 잡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설명을 드릴게요. TV에서 얼음 조각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오늘 형태 연습은 코끼리를 할 건데요. 여기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얼음 조각을 하면은 처음부터 눈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리지 않죠. 큰 부분들을 툭툭 다 잘라내고 마지막에 물을 뿌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조각을 끝내죠.
그 방식대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그릴 그림은 이 코끼리고요. 그리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얼음 조각하듯이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얼음이 있어야 되겠죠. 얼음을 위치를 잡을게요. 코끼리 제일 끝이 이쪽이죠. 그리고 제일 바닥, 그리고 제일 위. 이거는 비율을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종이가 아니라 실물을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외곽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리시면 돼요. 지금은 좀 쉽게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는 거지, 눈으로 보고 아니면 연필로 이렇게 수직을 내려서 형태를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딱 봐도 약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직사각형을 그리면은 비율을 옮기기가 쉽지 않겠죠. 이 크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릴 거기 때문에 이 크기를 재서 그리는 게 아니죠. 근데 직사각형은 비율을 옮기기가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정도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가 없이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절대적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정사각형을 먼저 찾을 거예요. 제일 위가 정수리고 제일 아래가 발이죠. 이쪽이 더 폭이 더 좁기 때문에 연필 끝과 손끝으로 길이를 재세요. 재서 앞쪽을 한번 재볼게요. 앞쪽을 재보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오네요. 근데 앞쪽을 정사각형을 잡게 되면 몸통이랑 발가락 쪽이 약간 걸리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높이를 그대로 다시 재서 뒤쪽으로 재보니까 일단 목이 걸리고, 그리고 가슴 쪽도 걸리죠. 가슴 쪽도 걸리고, 그리고 무릎 쪽도 살짝 넘어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걸리게 되죠. 그래서 뒷부분을 정사각형을 잡게 되면 몸통이 다 들어가고 남은 부분에만 머리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얼음 박스를 일단 먼저 만들 거예요. 정사각형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지금까지 썼던 선들을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 형태를 잡기 위해서 썼던 선들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정사각형이 그려졌죠. 이 부분을 그냥 놔둘 수는 없겠죠. 남은 부분도 길이를 맞아 재서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정도 보니까 한 이 정도 오네요. 정사각형에서 절반보다는 조금 큰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볼게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큰 부분은 해보니까 이 정도 오죠. 그 말은 반보다 조금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코끼리는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반을 찾아서 반보다 조금 큰 정도를 뒤로 맞춰서 그리면 되겠죠. 반을 찾아서 반보다 조금 큰 정도,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뒤로 체크를 해서 이 안에 이제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부분부터 그릴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데서 모서리를 자르려고 하면 이 위치를 또 찾아야 돼서 그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서리나 아니면 가운데 부분 그런 걸 찾으면 편한데, 지금 보니까 등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필로 기울기를 재서 가져올 거예요. 이건 옆에 있든지 앞에 실물을 보고 그리든지 똑같아요. 이 기울기를 재서 이 모서리 부분에 딱 시작되는 기울기를 이렇게 재서 그대로 이렇게 옮겨 오시면 돼요. 기울기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자, 등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보니까 뒷발과 엉덩이 부분도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선이 나가겠죠. 이 부분도 기울기를 그대로 재서 자, 엉덩이랑 발도 나왔죠. 여기까지 자르고 나니까 이제 크게 자를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잘라낸 이 부분과 발 크기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밑으로 다시 가져오면 코끼리의 발 크기가 나오고요. 이 코끼리 발 사이를 보니까 이 발이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죠.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눈대중으로 그렇겠네 라고 하고 그냥 그리시면 비율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거의 2개 정도 들어가죠. 이 발에 2배 정도. 자, 여러분들 양쪽 발 크기 동일하시죠? 코끼리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발 크기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아,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스케치는 총 1, 2, 3단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2단계까지는 직선만 쓸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 정리를 하면서 곡선도 쓸 거예요. 절대 곡선만이 아니에요. 자, 직선으로 보니까 여기가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죠? 이 모양을 잘라 줄 건데요. 이 높이만 알면은 자를 수 있겠죠. 이 높이가 정사각형에서 어느 정도 높이로 보이나요? 대략 한 3분의 1 정도로 보이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거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찾는 걸 알려드릴게요. 3분의 1은 3분의 1 같은데 아무데나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체크를 해서 길이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너무 낮게 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올려서 하고 길면 삐져나가면은 조금 더 짧게 잡고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이거는 감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시다 보면 3분의 1, 4분의 1, 절반 이런 거는 눈대중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3분의 1 찾았으면 여기 삼각형 모양을 잡아주면 되겠죠. 이럴 때 보면 다 직선들로 그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다리 앞부분도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 부분 기울기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리고 이 부분은 거의 그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선 앞으로 빼줄게요. 됐죠? 가슴을 그릴 건데요. 발 앞쪽 여기부터 꺾여서 가슴 쪽으로 올라가죠. 여기부터 꺾여서 앞쪽으로 갈 건데 여기는 기울기를 재셔도 되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중간이죠. 그럼 중간을 찾아서 절반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아, 그리고 지금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샘플이라서 뭐 절반, 3분의 1 이런 게 딱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코끼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어떤 걸 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서 그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이쪽 부분을 보니까 이쪽 튀어나온 부분하고 여기 사이 간격이 어디 지금 그려놓은 부분 중에 어디랑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간격과 그리고 다리 사이 간격이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 다리 사이의 간격을 재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오겠죠.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살짝 앞으로 튀어나왔었기 때문에 살짝만 앞으로 빼줄게요. 이 가슴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살짝 안으로 꺾여 들어서 밑으로 쭉 내려오죠. 이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죠. 안쪽에 들어온 부분은 사람이었으면 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살짝 안으로 들어온 짧은 선은 감으로 하셔도 됩니다. 짧은 선들은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밑에 박스를 쳐주게 되면 여기 안에 앞발이 있을 거예요. 자, 앞발을 보면 여기 잘라낸 부분과 비슷한 정도로 면적이 있죠. 이 부분도 뒤에 살짝 잘라 줄게요. 이렇게 살짝 잘라주고, 다리 두께와 다리 사이의 공간 크기가 다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를 3등분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 박스에서 거의 한 중간 정도에 있죠. 이제 선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연결을 해주고,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여기는 나팔 모양으로 살짝 벌려서 닫아주고, 발 밑에서 삼각형 조그만 거 2개만 그려주면 앞발이 나왔죠. 자, 이제 앞부분을 이어서 들어갈게요. 이 부분은 여기보다 길이가 조금 짧죠. 발 크기보다 조금 작은 정도로 재도 되고, 이 부분들은 언제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짧은 정도로 그리도록 할게요. 얘보다 조금 짧게 올라가지고, 그리고 귀는 이거랑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똑같이 살짝 나와주고, 이 반대편 귀는 지금 그린 귀의 한 절반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절반은 조금 크긴 한데 절반 정도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은 귀 2개를 합친 것과 공간이 비슷하죠. 귀 2개를 합친 것과 공간이 비슷하고, 그리고 이건 귀 하나. 됐죠. 자, 이제 나머지를 이어서 갈 건데, 반대편 귀에서 올라가니까 정수리가 나오죠. 쭉 올라가면 여기가 정수리가 나올 거예요. 자, 귀 끝은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그랬던 이 부분하고 거의 연결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쭉 올라가면 귀가 끝날 거예요. 시작점과 끝날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기울기로 연결시켜 주면 돼요. 이 부분도 기울기를 재서 연결을 시켜주고, 아랫부분도 기울기를 재서 연결을 시켜주고, 여기도 기울기를 재서 연결을 시켜주고, 이 머리 앞부분도 기울기를 재서 하셔야 돼요. 앞부분도 기울기를 끝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기울기를 재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만나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
자, 코끝은 어디에 있어요? 코끝은 무릎, 그리고 귀끝. 이 정도에서 코가 끝나는데 우리는 지금 직선으로만 그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꺾어서, 그리고 코는 갈수록 좁아지죠. 하나, 둘, 셋 됐고요. 그리고 상하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는 여기까지 형태를 잡았었죠. 이 앞부분은, 삐져나온 부분은 그냥 편하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형태를 잡을 수도 있지만 편하게 잡는 부분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눈은 얼굴에서 가운데 눈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자를게요. 지금 엉덩이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엉덩이 조금 작아지던가 조금 커지던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편하게 길게 재지 않고 그냥 가문을 살짝 자르셔도 돼요. 난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의 위치나 아니면 이 길이랑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자르셔도 괜찮아요. 1차 스케치가 1, 3단계 중에 총 7, 8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 3단계는 쉬워요. 자, 1차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2차 스케치로 넘어갈게요. 2차 스케치는 아주 간단해요. 이 직선들을 하나씩만 보시면 됩니다. 직선이 이거였죠. 여기에서 살짝 안으로 꺾여 있죠. 여기에 꺾여 있는 거를 하나씩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작은 선을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선들 하나씩만 보는 거기 때문에 1차 스케치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꼬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죠. 엉덩이에서 수직으로 거의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고, 그리고 꼬리나 다리, 얼굴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을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그리기 쉬울 거예요. 올라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 모양을 잘라내면 됩니다. 이 앞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리고 지금도 다 직선으로만 그리셔야 돼요. 자, 2차 스케치가 끝났어요. 금방 끝나죠? 설명도 쉽고. 자, 이제 3차 스케치를 할 건데요. 3차 스케치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맨 첫 시간에 했던 선의 종류 혹시 기억나시나요? 연한 선, 진한 선, 그리고 강약이 있는 선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강약이 있는 선들을 쓸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등 같은 부분이 끊어진 부분들도 있고 다리도 그렇고 끊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은 실수로 끊었냐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강약 없이 그리게 되면은 그림이 엄청 유치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꺾인 부분이고 어디가 부드러운 부분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약을 주게 되면은 꺾인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고, 그리고 의미 없이 그냥 긴 부분들은 조금 풀어줘서 얼굴이나 아니면 무릎 이런 부분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래서 스케치 할 때 이런 식으로 강약의 선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강약으로
힘 조절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강약으로 한번 그려 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연하게 선을 한번 긋고 진하게 한 번 더 선을 그어서 강약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물론 나중에는 한 번에 강약을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선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지우는 게 좋겠죠. 일단 불필요한 선들을 한번 지우고요. 이제 선을 깔끔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전체를 세우지 말고 지우개를 눕혀서 이렇게 지우면은 아래 선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선들을 보고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걸 옆에 놓고 강약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그리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강약으로 하다가 만약에 잘 안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렇게 연하게 그리고 지금 스케치 마지막 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곡선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곡선도 쓰는 거기 때문에 직선이 있는 곳은 직선을 쓰셔도 돼요. 이런 끝부분을 곡선이 있는 부분들만 곡선을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형태 잡기까지 해서 기초 수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재밌고 다양한 수업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